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십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먹고 사는 게 조금 어려웠어도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부모 역할은 정말 고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키우며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아는 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는 건 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넘길 수 있지만 자녀에게서 받는 상처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하더군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흉처럼 돌아오곤 한다고 합니다. 속을 썩이는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 묵묵히 세월을 견뎌왔고 자신의 것을 아껴가며 자녀들을 키웠지만 이제 다 큰 자녀들이 엄마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삶을 산다는 서운함이었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가 얼마나 많을까요? 친구들과 모이면 남편 흉이라면 한참을 이야기하지만 자녀 이야기는 자랑으로 끝도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또 다른 분신과 같아 자녀의 영광은 곧 자신의 영광이고 자녀의 허물은 곧 자신의 허물이 되니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소포클레스의 명언을 빌려 설사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자식을 이해하고 노후의 슬기로운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의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한가로운 풍경 속에서 마당에 앉아 한가롭게 있는 개를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지난 여름이 떠오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로부터 서울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올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아들 집에서 큰 호강이라도 받고 온 줄 압니다. 어제도 윗집 마산 아주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서 잘 지냈냐고 물었을 때 개를 돌봐주러 갔다는 사실은 차마 말할 수 없어 애써 얼버무렸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도 없던 아들 부부는 여름 휴가나 해외 여행을 갈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연락을 해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면 저에게 상세한 강아지 돌보기 지침을 전해줍니다. 해피는 매일 샤워를 시켜야 하고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를, 저녁에는 고급 닭고기를 먹여야 한다고 메모에 적혀 있습니다. 아들은 해피가 특별한 강아지라며 350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자랑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해피를 좀 더 잘 돌봐달라는 부탁까지 덧붙입니다. 저에게는 용돈 1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말이죠. 어떤 때는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한글로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징산 때마다 우리가 최고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아들네 집을 떠올렸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손주는 없고 대신 아들은 마치 자식 돌보듯 그들의 반려견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유모차에 실린 강아지가 눈에 띄고 여러 해 전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증산 때 다시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겠노라 결심했다. 공원에는 개들을 위한 넓은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다. 반려견들이 즐겁게 뛰놀고 젊은 여성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그들의 반려견을 자랑하기에 바쁘다. 한 젊은 여성은 휴가 동안 반려견을 펫호텔에 맡길 예정이라면서 우리 개가 얼마나 똑똑하고 센스가 있는지 몰라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나에게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식보다 개를 더 애지중지하더라고. 난 왜 이리 개만도 못한 신세인지 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개값이 점점 올라가는 이 세상에서 노인은 여전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 자식은 여인숙에서 끼니를 때우는데 개들은 유기농 오리고기의 호텔 생활이라니 정말 어이없어 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나이가 든 어머니를 가족이 개보다 못하게 대하며 품이라는 것은 개보다도 못하다고 하는군요. 가족 중에서도 저의 위치는 늘 최하위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보신용으로 키우던 개들이 서울에서는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다며 석양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는 쓸쓸함이 비칩니다. 경산에서 오신 이 노인은 자식이 고생한다는 소식에 농토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식의 집에 들어와 살아보니 그의 일상은 개를 돌보는 것이 전부였고 아침 저녁으로 얻어먹는 밥맛은 마치 모래를 씹는 듯 했다고 합니다. 경산을 떠난 것을 후회하며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내일 봐요 라며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는 저도 우리 집의 개를 목욕시켜야 할 시간입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해피 산책하고 목욕시켰어? 라고 물으며 말이죠. 밥도 잘 먹고 신나게 잘 놀고 있어. 오늘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를 먹였고 엄마도 내 말 잘 들리지? 요즘 해피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 해피 당에는 꼭 에어컨을 26도로 맞춰줘. 해피는 큰 소리에 민감해서 경계를 하거든. 어느새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다가와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해피를 먼저 찾고 어쩐지 생경하게 느껴져. 지난 여름이 문득 떠올라. 그때 해피가 아프다고 한밤중에 잠든 아들을 흔들어 깨웠지. 허겁지겁 해피를 차에 태워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그곳에서 해피가 영양실조와 운동 부족이라며 안타까워했던 의사의 말이 떠오른다. 그런데 정작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땐 과식 때문이라며 그냥 소화제 하나 주고는 동네 병원에 가보라고 무심히 답했던 엄마의 차가운 모습도 잊히지 않아. 모든 게 아이러니인데 그저 애틋할 뿐이네. 아들이 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체 뭐를 그렇게 많이 먹고 가는 걸까? 라고 혼잣말을 하지만 정작 먹은 건 아침에 김치 몇 전에 불과하다. 얘 참 팔자 좋네 라고 푸념하면서도 내심 속상함이 가득하다. 내가 땅 한 평 늘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쳐 키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요즘 공원이나 산책로를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반려견이 귀하게 대우받는 광경이 펼쳐져 있다. 동네 젊은 여성들이 하나같이 강아지를 안고 다니며 얘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씁쓸하다. 집집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언제부터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를 품에 안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이제 사라져가는 것일까? 이런 변화가 못내 아쉬워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인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인간 세상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었는지 경로당의 할머니들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내려놓아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봄에 활짝 피는 꽃을 바라보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하듯 마음속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소 자녀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수십만 원을 쓰고 정작 부모에게는 한 달에 몇만 원의 용돈만 주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해외여행 간다며 개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이 또한 자녀들의 형편이니 마음을 편히 먹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에게만 기대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홀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확연히 다르죠. 이제는 자식이 나이 든 나를 돌봐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나에게도 내 삶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울 의무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도 함께 돌봤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 삶을 잘 지울 마음이 있고 자신의 한도 의무가 있는
자녀가 내 품을 떠날 때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세요. 사랑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내가 준 만큼 자식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맞춰진 초점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자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내려놓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정을 느끼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생에서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기 위한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기 위한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기 위한 인연입니다. 자신의 삶을 진짜 가는족 사람에 이제는 내 삶, 먼저 나만 돌려주고 내가 한거리몰이로 받은 내 앞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적으로 자신에게 재원하는데,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전생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고 사후에는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후세의 이름을 남긴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며 그 부모 또한 존경받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가짜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진정한 인연이라고 보아합니다. 자녀의 곡소리가 변들 바깥의 젖분 같은 경우도 그는 바람의 실수로 만들어요. 위대한 인물들은 종종 모든 일을 감탄하게 하는 훌륭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충신과 효자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연은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한 연결입니다. 전생에 지니고 있던 원한을 풀기 위해 부모가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은 이 관계를 통해 과거의 부채감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에서는 때로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심지어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큰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들은 부모의 명예까지 더럽히며 세상에 악명을 떨쳤습니다. 왕망과 같은 인물들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 인연은 빚을 갚는 관계입니다. 자식이 전생에서 부모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자식은 부모를 위해 평생 고생하며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빚의 무게가 가벼우면 일이 잘 풀리다가도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겹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가 싶으면 모든 것이 멈추고 말죠. 사업이 잘 나가다가도. 현대사회는 많이 편리해져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말들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기 힘든 것이라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여도 이미 늦어버린 순간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늙고 약해진 모습이 언젠가 너희에게 다가갈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조금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밥을 먹다 흘리거나 옷을 더럽히고 입는 게 서툴러질 때면 어린 시절 너희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줘.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받아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더라도 귀찮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어. 너희가 어린 시절 잠들기 전까지 좋아하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려주던 기억이 나지? 혹시라도 우리가 목욕을 싫어하게 되더라도 너무 명박을 주지 말아줘. 어렸을 때 목욕을 핑계로 도망치던 너희 모습이 떠오르네.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이제야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었지. 먹기 싫던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잘 입는 것 같은 것들 말이야. 우리의 옛 기억을 곱씹으면서 이 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너의 권리를 현명하게 주장하는 방법. 새로운 기술을 모르면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는 우리.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말문이 막혀 대화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에게 잠시 시간을 주지 않을래? 혹시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줘. 왜냐하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네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야. 네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건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해. 언제 먹어야 하고 언제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어. 다리가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할 때는 집 안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를 도와줬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때는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줘. 너도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의 나이는 그저 오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함께 보내왔는지를 말해준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정말 사랑한다. 나의 소중한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아낀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땐 너무 어려서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 다시 읽어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저도 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 그때의 감정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우러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리고 자식들의 앞날이 무탈하게 열리길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부모님께 그 은혜에 보답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이제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왔고 떠날 때도 동반자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필연적으로 외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고독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함께한 동행의 끝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각본에 맞춰 살다 보면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때로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평가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익숙한 역할에 너무 길들여져 진정한 자유 앞에서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인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서 잠시 벗어나 일상 속 열정을 쏟았던 나 자신과의 사랑에 집중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줄까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나요? 혼자서 여행을 떠나본 적은요? 스스로를 고독한 여행자로 만들어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즐기십시오. 그 고독이 당신의 생각을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혹시 많은 생각이 부담스럽나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 생각들을 조용히 음미할 때 당신의 내면은 확장됩니다. 가점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고
일하며 쌓아온 삶의 순간들을 사랑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칭찬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요. 이제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니 더 이상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세요. 고생 많았어.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될 만큼 지친 내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칭찬, 그리고 용기를 선물해보자.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틔우던 내 모습조차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주자. 잠깐이라도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나이가 들면서 거울 보는 게 꺼려졌던 때가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거울을 통해 지금의 나를 오롯이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30년 전의 나를 떠올리며 현재 내 모습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자. 세월의 흔적이 얼굴 가득 새겨진 모습에 마음이 슬퍼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기쁨과 아픔, 사랑과 이별의 시간을 함께한 내가 있다. 오랜 세월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겨두었던 내 얼굴. 언제 이렇게 주름이 자리 잡았을까? 언제 이렇게 피부가 변했을까? 한때는 거울 속 얼굴에도 설레는 신혼의 기쁨이 있었고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부모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나를 되돌아보며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고 이해해주자. 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던 얼굴,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로 밤잠을 설치던 열성적인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갑작스런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기도 했고 이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되어 쓸쓸히 거울 속에 비춰집니다. 무표정해진 이 얼굴에 진정한 미소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무거운 심정과 걱정 속에 지친 내 얼굴에게 이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주름살로 채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나와 함께 열심히 살아온 얼굴에게 정말 고마웠어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으로 습관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 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고 정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로 훌쩍 떠나보자. 가끔은 자신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세 번째 신발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지금까지 신었던 것보다 약간 비싼 걸 선택해보세요. 2.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보세요. 그 대화가 당신의 하루를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3.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가슴속 문을 열고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 용서가 결국 당신을 더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4. 조금 멀더라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 자신에게 멋진 음식 선물을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5.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외쳐보세요. 6.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 속 자신을 사랑스러운 친구로 대하며 먼 훗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너 정말 멋지다 라고 속삭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세요. 당신은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8. 나는 지구 위에 유일무이한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이 얼굴은 기쁨과 슬픔, 희로애락을 함께한 소중한 증인입니다. 9. 인생을 즐겨보세요. 오랫동안 지속될 것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며 살아요. 10. 인생을 미루다가 후회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11. 혹시 병이 들어도 겁먹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며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이나 손자의 일을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그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가는 듯 머무르고 이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혼자였고 떠날 때도 동반자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외로운 일일지 모릅니다. 고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있을 때 맡은 역할을 충실히 연기합니다. 그러나 늘 정해진 각본만 따라하다 보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와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익숙한 패턴에 안주하다 보니 진정한 자유를 마주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를 견디지 못하고 혼자인 것은 곧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잠시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짐도 내려놓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다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나만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혹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은 있나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 아래 기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세요. 고독은 우리의 생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깊이를 더해줍니다. 혹시 생각이 많아 부담스럽나요? 걱정 마세요. 생각이 많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 생각들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장합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노력해온 나 자신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하며 보낸 내 삶을 더 사랑해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칭찬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제 충분히 자격이 갖춰졌으니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쉼을 허락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며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친 내 몸과 마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어리석었던 나 자신조차도 다독여주고 이해해 주어야겠죠.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노화가 시작된 어느 순간부터 내 얼굴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어 거울 속의 나를 마주해봅니다. 과거의 사진 속에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의 나를 구석구석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요. 세월이 내 얼굴에 남긴 흔적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깊고 굵어진 주름에는 시간의 흔적과 함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잊혀졌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얼굴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얼굴 가득히 주름이 늘고 피부는 마치 떨어진 꽃잎처럼 바래버렸네요. 한때는 거울 속 나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기대에 찬 젊은 부모의 얼굴이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에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나를 잊지 않고 오늘도 나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앞으로의 시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매일 아등바등하던 극성맞은 부모로서의 내 모습은 갑작스럽게 떠난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의 모습과 겹친다. 이제는 그때의 부모님 얼굴이 거울 속에 씁쓸하게 비쳐 보인다. 익숙한 듯 낯설게 변해버린 무표정한 내 얼굴에게 이제 진심으로 밝고 따뜻한 미소를 선사해주자. 지난 세월 동안 걱정과 고민 속에서 지쳐버린 내 얼굴.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더 이상 주름 하나 남기지 않도록 애쓰자. 열심히 삶을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수십 년을 함께해온 나의 유일무이한 얼굴에게 남은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겠다고 약속하자. 머릿속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어 습관을 만들며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꾼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집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둘째,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로 자유롭게 떠나자. 셋째, 지금까지 신던 것보다 더 좋은 신발에 과감히 투자하자. 넷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지금 당장 전화해보자.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며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보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가슴을 열고 용서해보세요. 마음이 더 가볍고 평안해질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좋다는 소문이 난 맛집을 찾아보세요. 그러고는 그곳에서 특별한 음식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해보세요. 작은 사치가 주는 큰 행복이 있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쳐보세요. 그 긍정의 힘을 매일 느껴보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과거에 어땠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속 나와 친구가 되고 그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에 단 하나뿐인 그 얼굴을 사랑해 주세요. 평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어온 소중한 증거니까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세요. 마치 늘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다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몸이 허락하는 한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혹시 아프게 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입니다.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챙겨주세요. 자식들이나 손자들의 일은 지켜보되 간섭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고 사랑해주세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시간이란 잠시 머무르는 듯하지만 결국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자식이나 손주들의 일은 눈으로 지켜보며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